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동명의 해줘라는 그녀들의 속마음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유저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유리한 고지를 서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블라에도 공동명의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다니는 남자분이 올리신 글이고, 결혼 준비 중인 30대 중반 커플이라고 합니다. 10억 정도 집을 매매로 샀고 대출은 3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혼수는 여친이 3천 정도 해온다고 하는데, 어제 카톡을 하다가 공동명의 생각해보자, 나도 의견권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그로가 아니고 실제 대화 때 저렇게 말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뒤에 내용을 쭉 봐도 이분이 어그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어그로는 아닌 것 같아요. 조상신이 강림한 거죠. 30대 중반인데 3천만 원 모았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여자가 공동명의까지 주장한다? 이거는 도망쳐야 되는 신호죠, 신호. 세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10억 중에 대출 제외하고 6점 몇 억은 누구 돈이야? 삼성전자가 줘요 라고 답변하니까 세사가 어그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써준다. 돈이 없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돈은 없으면서 염치도 없는 인간이랑 결혼 못한다고 하고 파혼을 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니까 또 글 쓴 삼성전자가 진짜 아니에요. 블라에 글 쓰는 시간도 아까운데 진짜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고, 그리고 네이버 다니는 분이 댓글을 답니다. 공동명의 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자친구 사고방식이 문제네요. 앞날이 뻔해 보입니다. 공동명의 하자는 것도 문제죠. 제가 볼 때 사고방식도 문제고. 그래서 삼성전자 분이 또 질문합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궁금하다. 여러 문제 중에 어떤 사고방식이 제일 문제일까요? 파혼 생각이 조금 있나 보네요. 네이버 분이 제 댓글을 달았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없다. 주택 마련에 기여한 게 없는데 공동명의를? 그리고 논리가 없다. 공동명의를 하는 거랑 의견권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의견권, 이런 단어가 있기는 한 거냐? 의견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경제관념이 없다. 30대 중반인데 모은 돈이 3천? 마통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또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관이 없음. 의견권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100% 주변에서 공동명의 필수로 해야 한다는 말에 기둘린 거다. 저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뭐 조상신이 오셨는데 좋은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고영석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혼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 중에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상대방이 다른 전업주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동명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를 들어준 경우들도 많다. 애초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거나 그러한 낌새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중간중간에 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여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주장한다? 나중에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재산 분할 시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등이에요. 엄청나게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멍청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공동명의를 주장함에 있어가지고 세금 절감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상속세 등등에 있어가지고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나요?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부부가 국가라든가 사회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뭐 기여한 게 있으면 감면해 주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무런 기여가 없어요. 왜 세금을 감면해 주죠? 안 그래도 세금도 부족한데. 이거는 뭐냐? 여성계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그안의 스윗한 정치인들이 여자들 표를 의식해서 공동명의 하면 세금 절감해주는 이러한 법을 입법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이혼은 정해진 결과입니다. 도축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부 약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혼전 계약서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혼전 계약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축론 관련해 가지고 본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도축론 본문을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쭉 읽도록 할게요. 내용이 너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결혼제도의 남성성은 식량인간이다라는 제목이고 아는 형 만나다가 있었던 일이다. 그 형이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형은 그분이랑 100년 해로 갈 자신이 있는 거지? 라고 내가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더라. 요즘 세상에 100년 해로? 잘 모르겠다. 하면 좋기는 한데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더라. 그러면서 결혼은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남자는 지금 분명히 자기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주 친한 상대는 아니었기에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이 XX의 대갈통을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XX가 과연 이 XX 하나뿐일까? 이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자. 현대 결혼제도에서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될 시 당장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생의 트라우마가 남는다. 너에게 이혼남 딱지가 붙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의 연애나 결혼에 두고두고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한다. 재산 분할 명목으로 너의 재산을 나누어 여자에게 바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에게 위자료도 추가로 갖다 바친다. 그놈의 알랑한 번식욕을 채우겠다고 낳은 아이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법원에 의해 여자에게 돌아가고 너는 아이에게 접근조차 금지당한다. 또한 여자는 그 여자가 결혼에 앞서 너에게 한 가스라이팅 능력을 10분 살려서 그 아이에게 너를 아비가 아닌 천하의 도구 베이비라고 세뇌시킬 것인데 실상 그게 네 아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이 번식력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되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천하의 도구 베이비가 되어서 다달이 양육비를 또 갖다 바쳐야 한다. 돈 없다고 못 갖다 바치면 네 집, 네 계좌, 네 급여에 차압이 붙고 경우에 따라서는 웬 미친놈들이 정의구현하겠다면서 네 신상을 인터넷에 까발리는데 언론이나 대중, 심지어는 정치권까지도 그런 명확한 사적 제재를 두고 잘한 짓이라며 대려 박수치며 두둔하고 너는 이제 네 자식만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천하의 도구 베이비가 될 판이다. 그게 싫으면 매달마다 계속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미래에 네 연봉도 분할되어 그 여자에게 지급된다. 심지어 네 보험금도 지급된다. 네 퇴직금도 지급된다. 정리 제대로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여자가 심지어 네 유산도 가로챈다. 말 그대로 이혼할 때도 이혼한 후에도 그리고 네가 죽은 순간에도 너를 착취하며 갈취하며 또 약취하는 것이다. 그 외 기타 등등. 하여간에 이혼하면 남자는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아주 다 뜯어 먹힌다고 보면 된다. 이혼할 때도 이혼한 후에도 심지어 죽어서까지 남성을 부위별로 해체하고 갖가지 조리법을 총동원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개걸스럽게도 처먹는다. 현대 결혼제도에서 남성의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남성에 대한 도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 결혼제도가 작동하는 모든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통상적으로 10중 8구의 이혼은 여성의 통보로 이루어진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그쯤 가면 과연 그게 남자가 처음에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혼의 결정권은 남성에게 있고 이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혼을 당한 상태도 도축당하는 상태이지만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상태부터가 사실상 도축당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혼 안 당하면 돼 같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대 결혼제도가 설거지 실시간 베스트로 조지고 있는 저 많은 퐁퐁남들을 쏟아내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퐁퐁남들의 지능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다. 네가 이혼 당하려고 작정하는 게 아닌 이상 결국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면서 퐁퐁남이 안 되고 백일 수가 있을 것 같냐? 애초에 남자를 여자의 노예로 만들고자 고안된 제도가 현대의 결혼 제도인데, 즉 도축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이미 시작된다. 물론 세상사 모든 리스크라는 게 있는 법이다. 하지만 사람이 리스크를 각오하고 뭔가 일을 치르려는 이유는 리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특히 그곳에 리스크 이상의 리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결혼 제도가 남성에게 강요하는 리스크의 수준이 과연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그리고 저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무슨 리턴이라고 할 만한 게 있던가? 더군다나 여자의 직장만 따위는 기대할 수 없고 혼수 3천, 공동명의, 성평등은 원하지만 결혼할 땐 7대3 갖가지 하자투성이 중고품 천지인 이 한국 여자라는 상대를 앞에 두고 나는 그 리턴을 남성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어떤 XX도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결혼을 거부하다니 이상해. 결혼이 남자한테 손해라니 너는 여염이야.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걸 보니 너는 도태남이구나. 이런 한여들이나 86 중고차 딜러의 무지성 프레이밍이든가.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다. 여자들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한여들이나 한국 언론에 되지도 않는 블러핑이라면 질리도록 봤지만 말이다. 하기사 없는 걸 어떻게 내놓겠는가. 말 그대로 남자를 그냥 다 뜯어먹겠다고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최악의 도축 시스템인데 현대 결혼제도에서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소고기 처먹고 소한테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현대 결혼제도의 진짜 무서움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남성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어디를 봐도 리턴이 하나도 없고 실상 리스크라고 부르기조차도 어려운 수준의 자살행위 그 자체를 남성이 스스로 저지르고 만든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여자들의 이혼이 흔하다. 요즘 이혼율이 높다. 요즘은 100년해로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남자가 그럼에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정신병적인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성의 경우 통계상으로도 대부분이 한여들로부터 기본 7대3을 요구받는 그런 미친 부조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짓을 한다. 물론 여기서만큼은 평소 그렇게 울부짖는 성평등 따위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다. 섹스할 기회라면 오히려 연애할 때 훨씬 더 많고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를 위해서라면 한국 여자와의 결혼은 오히려 더욱 깊이 해야 할 판인데 내 여자 정도면 기념녀지? 이 마법의 한마디가 수많은 퐁퐁남과 이혼남을 쏟아내고 내가 잘하면 이혼 안 당하지? 이 에너지 넘치는 한마디는 그럼 왜 너만 잘해줘야 하나라는 당연한 의문을 마비시킨다. 할리우드 스타나 재벌들은 알파 메일이 아니고 저 한남보다 뭔가 부족한 남자에서 마구 이혼을 당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대신 남성 자신을 그들조차 능가하는 지구상 최강의 알파 메일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그런 오만함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강남거철의 어리석음은 늘상 수레에 밝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법이다. 거의 모든 한국 남자는 그런 알파 메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 여자는 세계적으로도 이혼을 정말 잘하는 여자들이다. 그러면서 기사 하나를 올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아마 한눈에 보는 사회 2019년도라는 조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에 달하는 이혼율로 아시아에서는 1위다. 인구의 숫자를 고려하면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외도나 가정폭행으로 인한 이혼보다는 성격 차이나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기사이고 다시 이어서 OECD 9위이니 아시아 1위니 하는 어마어마한 순위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 이혼의 원인이 과거와 같은 외도나 폭행이 아닌 소통 부재나 성격 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외도나 폭행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이유와는 달리 명확한 기준 없이 오직 상대방의 여자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소름 끼치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 결혼제도에서 이혼은 10중 8구 여자가 통보하는 것이다. 즉 현대 결혼제도에서 남성의 결혼이란 행위는 자기의 목숨을 오롯이 상대 여자의 한낱 기분 따위에 걸어버리는 정신이 온전한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자살 행위인 것이다.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해놓고 결혼에 성공했다는 것만큼 웃기는 소리가 없다. 결혼에 성공했다. 이만큼 세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 없지 않나. 소가 도축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도살장에 기어 들어가 놓고 도축을 당하면서 나는 도태되지 않았고 육질이 아주 좋아. 그리고 도축에 성공해서 라고 외치면서 웃고 있다. 도축에 성공하는 건 도축 당하는 소가 아니라 도살자인데 말이다. 이렇듯 현대 결혼제도라는 건 단순히 남성을 잡아먹는 시스템이 아니다. 남성을 여러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저렇게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남성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잡아먹히려 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현대 결혼제도의 목적은 남성을 머릿속까지 완전한 식량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이들 중 적당히 연애에서 멈추지 않고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묻고 싶다. 당신은 그 여자와 진심으로 백년해로 할 자신이 있는가? 사별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해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10중 8구는 남자가 여자에게 도살당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마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인물도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죠. 남자가 결혼제도, 즉 다른 나라도 남자가 많이 불리하지만 한국은 더욱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많은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혼전계약서,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결 또한 여자에게 너무 유리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혼이 적은 나라냐? 이혼도 상당히 빈번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당연히 이거는 저출산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 저출산을 회복하려고 하면 혼인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 이런 불리한 결혼제도, 어떤 법적인 부분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도축론이라든가 이런 이론을 알게 된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내 결혼보다는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